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시황을 맞추는 건 사실 거의 뭐 신의 영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해온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, 대표님? 오늘 네. 시장이 오를 줄 미리 알고 계셨다는. 네, 네, 네. 예, 네. 시키면 그렇게 해야죠. 근데 지금 뭐 오늘 시장이 오를 줄 알았다는 대표적인 이유는 두 분이 아름다운 두 분이 계셔서 예, 이런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어제 보다 보니까 장중엔 짜증이 났죠. 짜증이 났는데 장 막판쯤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로 같이 누르다가 선물을 다 정리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뭐 별일 없으면 반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다행이긴 한데 아마 이런 현상들이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변동성은 장중에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제도 보여줬던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 대형주 쪽으로는 뭐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중소형주 쪽의 코스닥 시장은 단단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바이오 쪽을 필두로 해서 종목 중심에 그리고 또 테마가 앞으로 시장을 잘 잡겠다라는 예고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측면에서 이를 충분히 이용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대표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. 원익 PN입니다.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오늘 또 들썩입니다.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아주 강하게 이끌고 있는데 어떨까요?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. 좋다는 의견이십니다. 염정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시장에서 늘 좀 신중론을 견지하시는데 전기차 충전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개별 종목은 좀 대응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섹터 자체 그리고 테마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쪽에서 이제 개별주의 움직임만 좀 부각되고 뭐 주도 섹터 내에서의 개별주의 움직임만 좀 강하다라는 부분인데요. 오늘 이제 종목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? 네.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충전소 관련된 오늘 좀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원익 PN 같은 경우에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앞으로의 그 테마인데 현대차가 또 이야기를 했죠. 뭐 조금은 또 뭐 선제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다른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와서 2025년부터는 이제 내연차는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로만 가겠다. 제네시스 라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. 좀 더 확고하게 의지를 좀 다진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전 전기차를 사용하진 않지만 전기차 충전 뭐 아파트 내에서의 의무 설치 부분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원익, 조금 괜찮습니다. 이제 원익 PN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거래량 오늘도 실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.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거래량 실리고 난다면 월요일도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원익 PN 외에도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S트래픽. S트래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테마 종목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 뭐 한 며칠 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섹터가 조금 더 주춤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움직임이 좀 크다.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너도 갔다 나도 갔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. 우리 전문용어로 순환매라고 하죠. 전문용어로 순환매.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쪽이 움직이는데 이제 그쪽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종목을 계속 또 발굴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충전했습니다. 충전했으니까 또 가야죠. 관련주들도. 가격 전략을 지금 함께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? 염정 팀장님의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원익 P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지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오늘은 생각을 하고요.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흐름을 보면서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장 마감까지 좀 봐야 됩니다. 장 마감까지 지금 흐름이 지속된다면 목표가 4만 원까지 해서 일단 차익 실현 일단 하시고요. 손절가 32,000원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그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와
또 다른 이슈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할 거라서 말씀을 좀 더 길게 들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나 서둘러서 가격 전략을 여쭤봤습니다. 잠시 뒤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 테마의 연속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, 어떤 의견이십니까? 네, 저도 좀 충전 받고 싶습니다. 네. 충전 받아서 세게 가네요. 이런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지금 원익 P&E를 보면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 회사가 자회사입니다. P&E 시스템즈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 관련된 충전, 특히 그냥 충전이 아니라 급속 충전이죠. 이쪽은 앞으로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도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사용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기차 관련돼서 뭐가 가장 개선돼야 되겠느냐 하면은 당연히 1순위가 이만큼 또 충전 쪽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앞에 이제 몇 대 있나 이렇게 쭉 보게 되죠. 맞아요. 네, 근데 한 두세 대 있다 그러면 아유 일 보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봐야 되고 쉽게 접근해야 될 특히 내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그렇죠. 아직까지 주의하는데 뭐 10분, 15분 뭐 만땅 이러면 안 되죠. 풀로 가득 채워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시간과 그에 따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관건은 이 급속 충전입니다. 이쪽에 대해서 얼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P&E 시스템스나 또 관련해서 포스코 ICT도 관련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포스코 ICT는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중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고요. 그런데 지금 이 급속 충전 관련돼서 아마 뭐 현대차 쪽에서도 현대모비스가 뭐 직접 또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관련주라고 현대모비스 안 사죠. 네, 그런 쪽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종목들 S트래픽이나 관련된 종목들도 중소형주가 주르륵 연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회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코넥스에 있는 회사인데요. 시그넷 EV라고 있습니다. 네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코넥스다 보니까 왠지 또 거래량도 별로 없죠.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성장은 아마 이 회사가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어떤 그냥 사놓고 묻어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제일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밖에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 앞서 잠깐 이제 충전 관련된 시간도 필요하다.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일보러 가서 쇼핑 보러 가서 충전소, 그러니까 주차장에 충전하면서 그냥 일 보고 나왔던데 풀 충전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신세계 INC입니다. 특히 이마트 주차장이나 신세계 주차장 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전기차 쪽을 충전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겠죠. 근데 주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다 최고가예요? 보니까, 사상 최고가? 네, 이 회사는 또 지금 이마트를 필두로 해서 신세계 그룹들이 이커머스 쪽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. 그러면 이베이를 인수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, 그리고 또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이커머스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이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필두로 밸류체인이 다 함께 순환매로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미 원익 P&E처럼 최고가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서 아직 기회가 남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밸류체인 가운데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. 만약에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충전소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? 네.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.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. 근데 한번 이제 전기차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재 쪽 강했었죠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이런 쪽 작은 섹터 쪽에서 나오는 뭐 충전 쪽이라든가 또 이제 배터리 활용되는 부분들 이쪽까지도 같이 연결되면서 다 같이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이 일단 어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어제 맞습니다. 이제 좀 이틀 전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일단 LG화학이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마저 믿었던 삼성 SDI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꾸준하게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받아 보니까
피곤하죠. 네. 그런 쪽에서 아마 단기간에는 못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. 어느 정도 또 전기차 관련주다 보니까 충전해야죠. 그만큼 올랐으면 충전 받아야 됩니다. 그런 쪽에서 아직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당장에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바라보면서 네. 이럴 때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한번 더 이 부분을 좀 겪어보자. 잘 지내가 보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타이밍 보시면서 또 신규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소재 쪽이고요. 그래도 앞으로 아직 개화가 안 됐는데 더 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이라고 생각됩니다. 아, 네.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네. 폐기물 관련해서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자,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 보시는 네. 관련 종목 가운데에서 아직 못 오른 대장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하나밖에 얘기 안 드립니다. 네, 에코프로입니다. 에코프로요. 네, 에코프로 며칠 전에는 주가가 또 정고점을 넘어갈 듯 하더니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있는 자리인데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 쪽 안쪽에서 움직임 쪽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회사는 뭐 에코프로 BM부터 나오는 어떤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에코프로 CNG가 담당하고 있죠. 근데 이런 쪽에 에코프로 GM이나 또 관련된 뭐 전구체 생산하는 회사들이죠. 네. 이런 쪽까지 에코프로 이노까지도 있고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시총의 기준이 어떤 2조 정도도 안 되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의 역할은 더 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마 당장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박스권 안쪽에서 충분히 비중 모아가게 되면 성과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혹시 저희 팀장님께서는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가운데서 이제는 충전소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하고 계신 분야가 있습니까? 저도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사실 이야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폐배터리 재활용, 리사이클에 대한 게 먼저 사실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. 리사이클이 있었던 건 1세대 전기차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을 통해서 LG화학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 리콜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그 또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, 그리고 폐배터리 내에서의 또 소재 추출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차 2025년부터 뭔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사실은 조금은 좀 먼 얘기였었거든요. 2차 전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충전소, 리사이클 이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또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의무화해야 되는 부분을 통해서 뭐 지금부터 해야지 2025년까지 좀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. 그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리가 못 찾은 혹시 분야 있습니까? 탑픽을 전해주신다면요?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사실 탑픽이라기보다요. 지금 계속해서 그 내에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놓치셨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지금 이제 놓치셨을 때 오히려 빠졌을 때 그때 사시면 되고요. 그러면 한 번씩 또 다시 또 내 차례가 돌아온다. 알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권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충전소 더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말씀하셨듯이 2025년에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에서 수소차 전기차만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 더 강한 우리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산업의 흐름을 아예 바꿔놓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겠습니다. 다음 종목 볼까요? 두산중공업입니다.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일종의 친환경 관련 섹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원전주 테마냐, 그리고 그 핵심에는 두산중공업이 있는 게 맞나, 관련 테마의 대장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맞다는 의견이고요. 자, 대표님 전해주십시오. 네, 트렌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앵커님은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대표님 어제 같은 질문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?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친환경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은 why? 왜냐?
이 얘기를 그 다음 질문도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큰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대형 자연재해가 되는데 그래도 친환경이 맞냐라고 반문하실 거죠? 아니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대답하려고요. 얘기해 주십시오. 그냥 제가 하는 건가요? 네.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현재 기존 정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지금 정부와 앞으로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또 뭐 석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적용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얘기가 SMR이라고 하는 스몰 까먹었습니다. 스몰 모듈. 네, 스몰 모듈 이렇게 나가는 그냥 좋은 단어네요. 네. 그런데 이 SMR이라고 하는 이제 소형 원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회사랑 같이 연결해서 개발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먼저 보여준 게 고온 증기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나가면서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냉각제로 헬륨 가스를 씁니다.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축소시켰다라는 부분 지역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크게 용량을 만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특히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우라늄을 통해서 이렇게 증폭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도 높다라는 관점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을 또 가장 많이 밀접하게 보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두산중공업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대선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이제 야당 쪽은 원전을 긍정적으로 또 지금 여당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여기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합니다. 투표 잘 하시고요. 이게 왜 나오죠, 얘기가. 근데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이 업황도 갈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쪽이 친환경, 즉 신재생 에너지를 구가할 때 나올 수 있는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그렇습니다.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트렌드는 이쪽이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보고 전 세계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이슈에 급등락을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염정 팀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여기에 좀 들어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또 이제 부상하고 있는 또 후보가 있죠. 홍준표 후보. 오늘도 이제 상위권, 상승률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관련주들입니다. 홍씨 관련주. 오늘 주식 상승의 피닉스 소재, 경남 스틸 홍준표 관련주들이 좋다고요? 관련주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, 홍준표 이제 후보가 이제 원전 쪽을 조금은 지지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여기 더해져서 저는 좀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아까 말씀하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은 자칫 또 재부각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과 저도 이제 친환경 주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반대적인 좀 부분으로 봐야 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단기적인 이슈, 시장을 좀 이끄는 좀 세력? 테마는 좀 되게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이번에 두산중공업 관련해서는 엑스에너지와의 협력 부분, 앞으로의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투자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오늘 좀 상승폭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대세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또 관련해서 또 관련 다른 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났었는데 우리기술이라든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 우리기술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산업 쪽에서 기자재 쪽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.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고 시장의 흐름이 그런데 큰 테마가 하나가 나오면 그에 관련된 이제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크게 한번 상승폭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좀 전 테마적 성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렇다면 이 두산중공업도 이 소형 원전 부분에서 지금 분명히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테마로 보고 좀 투자 유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십니까? 뭐 두산중공업은 좀 원전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테마 성격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그렇죠. 오히려 이제 좀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대장인지 아니면 이 종목도 좀 투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요. 먼저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. 네. 두산중공업. 두산중공업이요? 네. 네. 두산중공업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움직이고 크게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5를 드렸고요. 가격대는 21,000원대. 오늘 만약에 좀 장중에 좀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21,000원대 매수 시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목표가 26,000원, 손절가 19,000원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십시오. 네,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전략 못 정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분위기 따라서 휙휙 바꿀 수 있는 입장 쪽에서 가격 전략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중요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21,000원대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. 다른 거는 정책적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